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정부 주택 공급 정책에 맞춰 오는 2030년까지 집 8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 집을 늘리고 도심 정비와 공공임대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모두 80만 채의 집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하는 대책은 이재명 정부 97 부동산 대책과 어제 발표한 129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기조를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하고 발전시킬 경과입니다. 공공 부분에서 17만 채, 민간 부분에서 63만 채를 공급하며 아파트 62만 채와 다세대 단독주택 18만 채가 포함됩니다. 1기 신도시를 다시 정비하고 낡은 원도심과 오래된 공공건물을 주거와 업무 공간으로 함께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 대해서도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도 크게 늘어납니다. 경기도는 직접 짓거나 사서 빌려주는 방식으로 2030년까지 모두 26만 5천 채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어르신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대상입니다. 초기 분양금을 20년에서 30년에 걸쳐 분할해서 취득하는 방식의 경기도형 적금주택의 지속 공급을 통해 주택 소유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 소유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역 주변을 중심으로 집과 일자리, 생활시설을 함께 만드는 경기 기회타운 사업도 확대합니다. 경기도는 정부와 협력을 이어가며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상수도 분야 국고 도비 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고 사고 재난 대응 체계 점검을 시군과 함께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도시군 상수도 사업 예산 설명회를 열고 상수도 시설 확충과 함께 스마트 수질 모니터링 시범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집중호우와 물 부족에 대비해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구축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한 공적 확인 제도를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행정체계 밖에 머물러 온 아이들로 이들은 의료 보호 체계에서 배제되고 학대나 방임 위험에 노출돼도 공적 개입이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습니다. 공적 확인 제도는 이러한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생 신고와는 무관해 국적이나 체류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아이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의료 보호 지원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점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부천, 동두천 등 총 10개 시군에서 우선 실시되며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교육부 주관 2026년 제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 계양 3초가 적정 승인을 받았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계양 3초는 계양 신도시 내 두 번째로 설립되는 초등학교로 2029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40학급 규모로 설립됩니다. 시 교육청은 6천여 세대의 입주로 약 900명의 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학교 설립을 통해 향후 증가할 학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단체장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인공은 차준택 부평구청장입니다. 재선 구청장으로 민선 8기 부평구의 핵심 사업은 지역 경쟁력 강화에 집중돼 있었는데요. 굴포천 주변 상권 활성화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마무리 등 핵심 과제에 올해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재선으로 8년의 활동 기간 동안 굴포천 복원과 도시재생 뉴딜 부평 11번가 사업, 법정 문화도시 선정 등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완공된 굴포천 복원 사업은 850억 원을 들여 옛 물길을 복원한 대형 프로젝트. 차 청장은 물길이 복원된 만큼
이제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굴포천 보건 구간에 자리한 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경제의 변화를 이끈다는 구상입니다. 혁신센터가 핵심 앵커 시설인데 지금 네.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7년 7월에 준공 예정인데 거기 공영 주차장도 들어가고 행복주택도 들어가고 이제 푸드 플랫폼이 저희가 들어가는데 그 인근에서 이제 외식업 창업이나 취업 관련된 시설을 거기다 넣어서 경제 일자리도 좀 창출하고. 지역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삼보급단 이전 부지 개발에 대해서도 지역 경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2024년 민간 사업자 공모가 한 차례 유찰되며 타격을 입었던 삼보급단 이전 부지 개발 사업.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천도시공사가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 청장은 개발 부지에 앵커 시설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시설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 사업의 키는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지고 있지만 앵커 시설 유치를 위해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활발히 논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핵심적인 앵커 시설이 들어와야 좀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런 얘기하시는 주민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공원도 좋고 한데 부평의 미래 먹거리 이런 점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냐. 부평에 활력을 불어넣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랑 같이 함께 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차청장의 3선 도전 여부는 지역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차청장은 남아있는 현안 사업들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3선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제 캠프마켓이라든가 삼보급단 그리고 공병단 부지에 복합시설 이제 건립하는 거 이런 부분들 아직 주민들이 원하는 큰 사업들이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여튼 잘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차청장과 함께한 신년 대담은 오는 2월 3일 오후 8시 10분 헬로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재필입니다. 김포와 검단에서는 5호선 연장 사업의 예타 통과가 늦어지고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신도시 인구는 계속 늘고 교통난은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치권과 지역사회는 정부를 상대로 5호선 연장 촉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 오늘은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을 만나 5호선 연장 촉구를 비롯한 입법 정책 활동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무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저희들이 약속을 드렸고 이를 위한 입법적 과제들을 해나갔다는 건데요. 코스피 5천이 우리 이재명 정부 임기 정도 안에서 달성될 수 있겠구나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1월에 좀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그 이후에 1차 개정, 2차 개정, 또 최근에 3차 개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관되게 자본시장을 선진화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을 실천해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 나름대로 거기에 상법 1차 개정에 발의도 하고 또 제가 국회 원내 수석으로서 그런 부분을 함께 조율했다는 데 대해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타를 진행해 왔는데 기본적으로 예타가 갖고 있는 보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일정 기준을 넘어서지 않으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반영하지 않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 먼저 문제고요. 현재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의 이런 누적된 교통난 문제를 외면하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여러 가지 신도시라든지 대꽃 환경재생 복합단지를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좀 예타의 좀 상황들이지 않나 저희도 나름 짐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 KDI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공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저희들은 좀 바라보고 있고 결국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뭐 이렇게 다 함께 다 노력을 해서
앞으로 신도시 및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향후 70만 도시를 김포시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 없이는 교통 문제 해결 없이는 이런 도시계획 신도시가 없다라는 점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지점을 가지고 계속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압박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김포시가 과연 발전해 왔나? 그리고 김포시가 제대로 시민들과 여러 가지 김포의 현안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소통해 왔나? 뭐 현안으로 따지자면 이제 작년에 통과된 서부광역 급행철도를 차질 없이 빨리 진행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5호선 문제, 인천 지하철 2호선 문제와 같이 방역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컴팩트 신도시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팩트 신도시와 관련되어서도 이게 김포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시 행정 그리고 현재의 신도시와 잘 조화롭게 계획돼서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총 사업비 한 6조 규모입니다. 대곳 환경재생 복합단지. 굉장히 그동안 환경에 장애 요인이었던 곳을 완전히 천지개벽시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산업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주거도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산업을 어떤 산업으로 구성할 것인가 이와 관련돼서도 김포시가 명확한 좀 비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면 여러 가지 투자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투명하게 김포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외부에 잘 그런 부분을 설명이 되어야 그런 투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결정적 요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예비비 운영과 국회 보고 방식이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19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예비비 사용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집행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은 예측 불가능성과 시급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집행 내역은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됩니다. 정성호 의원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국회의원이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 지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박 의원은 상황실과 구급대원 간담회를 통해 이송 지연 사례와 현장 애로를 청취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경기도가 341억 원 규모의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으로 2010년부터 7년간 공제됐던 초과 근무 소당이 16년 만에 해결됐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소방관들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조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번 지급은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정됐으며 현직 소방관은 설 연휴 전, 퇴직자는 3월 말까지 순차 지급됩니다. 부천시가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전형 취업훈련을 통해 지난해 시민 140여 명이 새 일자리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부천시는 실무형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특히 라이브 커머스 기업과 쇼호스트 매칭 프로그램 등을 통해 훈련생에게 실제 현장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역량 강화 등 지역산업 수요에 기반한 직업훈련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난 2019년 개소한 부천시 1드림센터는 청년, 중장년, 경력 단절 여성 등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취업훈련과 창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